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또 삼성전자가 3% 가까이 급반등했다는 점 역시 오늘 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형보다 더 강했죠. 1% 이상 상승하면서 500선 돌파가 됐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500선 돌파한 것은 무려 4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마쳤던 미국 증시는 주말에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또 홍콩이 내린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이 오르는 등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추가적인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고요.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매수 의견 어떤지요? 등등의 질문도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센 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농공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메리츠정금증권에서는 LG전자의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업 그리고 TV 다운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3분기는 보급형 제품 판매 호조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성은 BEP 또는 소폭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판매는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수준인 680에서 한 70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중 LTE 제품은 200만 대 로 예상이 되고 스마트폰 ASP는 전분기 대비 7에서 9%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전략은 현재 보급형 강화에 따른 점유율 확대보다는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LTE2는 3분기 내에 버라이즌 향 출시가 될 것이고 전략폰 G는 우선 하드웨어 스펙으로 캐리어 반응은 긍정적이며 북미 AT&T와 그리고 스프린트, 일본 NTT 도코모에 진입할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당분간 프리미엄 시장 집중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흑자 전환은 4분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삼성 특허 소송 승소에 대한 영향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 과정에서 애플 대응을 위한 준비는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북미 출시 예정인 LTE2와 그리고 전략폰 G는 애플과 외관 디자인 측면에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은 전년 대비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북미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충당금은 8월부터 반영되고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은 RAC 모델 감소로 전년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는 영업이익 2,000억에서 2,005억 원, 그리고 H 홈 일렉트로닉 부분이 실적 변동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전분기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2,000억에서 2,500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2,600억 수준인데 그러니까 홈 일렉트로닉 부분이 3분기 실적의 변동폭과 방향을 좀 좌우할 것이라고 보면서 이 같은 변수로만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LG전자의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부증권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2년에 씨를 뿌리는 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기대치에 부합하는 2012년 2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2분기 매출액 228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 순이익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대규모 공연이 없었던 가운데 16만 명을 동원한 YG 패밀리 콘서트와 그리고 빅뱅 미니 앨범, 스페셜 에디션 등이 매출로 인식되었습니다. 지난 7월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됨에 따라 주식 보상 비용 13억 원이 판관비에 반영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기존 추정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은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는 해로 보입니다. 빅뱅과 트웨이니원이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투어를 진행할 것이고 국내, 일본은 물론 중국, 동남아, 미국, 남미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첫 해외 투어인 만큼 해외 팬들에게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올해 영업이익률은 당초 예상치인 26.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3년부터는 올해 투자 결실을 나타내며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가수 싸이의 미국 진출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목표 주가는 7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증권의 YG원입니다. 버핏이 투자를 했고 그 최고의 딜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일 YG원은 장종료 후 이스카사의 3자 배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양사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으로 지분 10%에 해당하는 보통주 240만 주를 기준가 대비 21% 할증한 13,000원에 발행하며 총 투자 금액은 312억 원 수준입니다. 이스카사는 워렌 버핏이 보유한 IMC 그룹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IMC 그룹은 샌드베이 그리고 케냐메탈과 더불어 세계 3대 금속 절삭 가공 제조사 그룹으로 버핏이 2006년에 50억 달러의 지분 80%를 인수하며 버크셔 해서웨이에 편입된 회사입니다. 절삭 공구는 공작기계 가공 소모품이며 크게 솔리드와 그리고 인서트로 구분이 됩니다. 솔리드는 주로 IT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범용 제품에 사용되며 인서트는 고강도나 특수 절삭에 적용이 됩니다. YG원은 솔리드와 이스카를 비롯한 IMC 그룹은 인서트가 주력할 것이고 IMC 그룹은 YG원을 통해 쉽게 솔리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될 수 있으며 YG원은 이스카를 통한 직접 수주 그리고 ICM 그룹 영업망을 통한 판매망 확대 그리고 추가 투자 자금 확보와 부채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사업적 시너지를 예상하며 버핏은 투자관에 맞는 알짜 회사를 싸게 투자했고 YG원은 경영권이 문제 없는 수준에서 투자 부담을 줄이는 최고의 딜을 성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 매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유럽 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830억 원과 415억 원으로 10.1% 그리고 17.3%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IMC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투자 규모 확대, 경쟁업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 실적 전망 우수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2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LG전자, YG엔터테인먼트, YG원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센플러스에서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최병곤 전문위원, 양승모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도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전화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됐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셨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어제 샀는데 120만 6천 원에 100%입니다. 120만 6천 원에 100%요? 예. 예, 월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셨군요. 오늘 예. 3%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짚어드릴까요? 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그래서 좀 길게 투자해야지 생각하고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꼭 짚지는 않았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중 100% 실으셨는데요. 지금 걱정이 되시겠죠? 예. 예, 삼성전자는 뭐 전문가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진단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기의 문제니까요. 이 종목은요, 최병곤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들어보시고 또 언제든지 추가적인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자 시점, 최근의 투자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일 매수나 그 전일 매수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전에 그 80만 원대 이럴 때 장기 투자를 하셔서 크게 보유를 하셨더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뭐 사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그 140만 원대에서부터 110만 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숨에 큰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올 때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잘 대응을 하신 거고요. 하지만 이제 크게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다음 시세가 크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그 성적이나 이런 것도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꾸준하게 상승세를 계속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계속해서 큰 기복 없이 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복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타줄 수 있었고 이럴 때는 투자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또 다시 급반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복이 좀 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현대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2011년도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시점, 요때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단숨에 급락을 한다든가 상황이 어려워진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당분간은 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에너지를 쌓은 다음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새로 출시될 그 제품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출시했던 제품들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는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주력 제품에 대한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애플과의 소송전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이폰 5의 출시에 맞춰서 또 갤럭시 노트 2가 또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큰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거나 좀 더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130만 원대 중반 정도에 가면은 주가가 바로 넘기보다는 또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중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단기를 하고 다시 저점을 공략하실 건지 이것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매수 어떤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단기 대응 정도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단기 대응이라는 게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의 단기 대응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텀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의 단기 대응 정도라면은 이제 한 달 정도를 보시고 대응하는 형태로 가시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노리는 130만 원대 중반 정도를 노리는 그런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에요. 자화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월요일장에 급락했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던 종목이고 지금 좀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지 듣겠습니다. 자화전자 12,200원에 15% 들고 계신데 목표가와 선절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7469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우선 한 15% 정도의 비중과 그리고 현재의 매수 단가라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겠지만 일단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삼성전자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관련 부품업체들이 좀 낙폭이 큰 폭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화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봤을 경우에는 추세대가 무너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지금 자화전자의 적정 매수 주가는 1,500원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매수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손절에 대한 이견을 잡아드리기보다는 오히려 1,500원 정도의 구간대가 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을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주가의 하단 부분, 추세를 이어지는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저점이 계속 저점이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또 고점도 계속 높아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까지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는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에 대한 의견 드릴게요. 예, 주가가 1,500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월요일장 같은 날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겠지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셨어도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좀 들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장화전자에 이어서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봅니다. JCE 봐드릴 거고요. 매수가가 36,150원 15%시네요. 예, JCE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7월달, 8월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지금은 이제 회복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반등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매수가도 뭐 그리 높으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4만 원권에서부터 4만 1,000원권 정도의 저항이 있는데요. 여기 저항에 도달하게 되면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도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매수가가 목표가 하나 물는 거예요, 목표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AFA. SFA 맞으신가요? 예. 예, 얼마에 몇 % 사셨는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13% 샀어요. 비중은 한 13% 정도 되시고요. 예, 가격은요? 47,150원. 47,15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바로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 예. 자, 우선은 투자 의견은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또 신규 매수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중이 13%의 지금 저가 구간대에서 잘 잡으셨는데요. 문제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단기적인 이 종목의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바닥 구간대를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또 오히려 또 거래량까지 같이 가미된 이런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왜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전히 지금 OLED 장비 회사 중에 물류 기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안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줄 것으로 지금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분기에 삼성전자의 OLED 장비 발주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한 52,000원 전 후반대로 구간을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47,000원 구간대 지금 매수가 잘 잡으셨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하단부에서 만들어졌던 이 하단에서 만들어진 이 매물 트렌드 구간대를 쉽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여전히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단기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잡겠습니다. 44,000원 이탈한다면은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하셔서 손절 구간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한 52,000원 수준까지는 단기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부산에서 한국타이어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휴대전화 뒷번호는 9234님이시고요. 한국타이어 43,000원에 15%를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막판에 쭉 밀리면서 장이 끝나져가지고 매도가를 얼마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최병훈 의원님.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시호가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서 주가가 뭐 움직일 틈을 안 주고 그냥 하락으로 끝나버린 상태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예.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다면은 다시 회복을 하는 수준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빠진 거는 그냥 물론 기분은 좀 나쁘지만은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보다는 좀 큰 중기적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듯한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48,000원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거기서부터 주가가 8월 달까지 쭉 내린 상태에서 이중바닥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내리지만 않는다면은 당분간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형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좀 더 쓰시는 게 좋겠고요. 저항 라인이 44,000원권 정도에서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라인 돌파를 좀 보시면서 여기서 돌파가 쉽게 안 나오면은 우선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뭐 그렇지 않고 그대로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셔서 46,000원권까지 목표를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43,000원대 매물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받고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5,860원에 20%시네요. 220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일단은 그 이견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먼저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는 그렇게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닌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 내용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딱 추세 저항이 딱 잡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관련 업종들이 그 코스피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관련주 쪽으로 또 삼성전자에 대한 또 반발 매수세가 또 나타나면서 또 저가 매수에 대한 인식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비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수의 기대로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6,000원에 대한 매물 저항을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점 대비로 계속 많이 올라오면서 6,0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요. 지금 이 6,000원 구간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좀 동반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6,000원 저항, 매물 저항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6,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 일단은 유입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우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이 나타난다면 한 6,5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만약에 현재의 자리에서 좀 6,000원대의 매물을 돌파가 되는지 좀 확인하고 접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추후 관망을 한 이후에 이 매물 구간대에서 맞고 밀리느냐, 아니면 혹은 그 매물을 소화를 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가느냐를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예, 종목 예. 궁금하세요? 대신정보통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신정보통신이요? 예, 예. 예,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던데요. 얼마에 사셨어요? 1,060원에 예, 비중은 20%입니다. 1,060원에 사셨으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열흘 내외 된 것 같은데요. 한 열흘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오늘 주가가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설레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주가 목표가요? 전망이요. 예. 예, 투자는 원래 좀 길게 하시는 편이세요? 길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편이고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이렇게 치고 간 종목들이 한참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일단은 제가 팔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전문가 의견 좀 바로 여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네,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한가를 아침에 30분 이내에 바로 들어간 상태고, 예. 또 장중에 한 번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간 거고, 이런 것들은 주가 상승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주가의 상승이 전혀 안 나왔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씩 올라오는 형태였거든요. 특히 이제 하루 오르고 한 3, 4일, 막 길게는 4, 5일 정도 쉬다가 다시 또 오르고, 또 요번에도 한 6일 정도 쉬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쌓여진 매물이나 아니면은 또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올라가려면은 지금으로서는 강도는 충분하지만은 내일 진행이 강하게 더 연속으로 쭉 치고 넘어가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계속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내일 하루에 반등 자체가 잠깐 나왔다가 위쪽에서 꼬리를 달고 밀려버리는 형태, 즉 뭐 앞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올랐다가 밀려버리는 형태가 나온다라면은 이것은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1250원에서 1300원 정도 선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좀 더 강한 상승을 하면서 연속적인 탄력을 보여주는 형태라면은 이런 경우엔 추가 상승이 나와서 전 고점에 가거나 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주가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뭐 바로 돌파를 한다든지 흐름이 아주 강해지는 흐름이 안 나온다라면은 좀 약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위쪽에서 뭐 한 10% 이상에서 계속 뭐 바로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10% 이상에서 놀고 뭐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쓰면 되시겠고, 일단 저항 라인은 1300원, 1250원 그 사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돌파 나오면은 15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역시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매수하신 분은요. 850 하나님이시고요. 8,3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단기 매도가 그리고 또 팔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는 시점이 있을지도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우선은 대선 테마에 껴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예. 우선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혹은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요즘 최근 들어서 대선 테마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뭐 움직이는 종목조차도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심심하시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좀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회사가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사와 또 환자 간의 원격 치료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제도화를 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에 주가가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대선 테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를 봤을 때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선 테마에 대한 관련주가 아니라 혹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다라면은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9월달 구간 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비트컴퓨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지속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8,800원 자리입니다. 8,850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차트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8,800원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매물 그리고 혹은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다시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좀 틀린 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거래량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우선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은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8,800원을 오히려 갭으로 만약에 오버되면서 상승 출발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지만 우선은 이 종목을 10,000원 이상까지는 크게 보지 마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을 줬을 때에는 챙기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린다면은 오히려 한 7,500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저희 투자플러스에 연락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휴대전화 뒷번호 2900님 성 100자 쓰시는 분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대구에서 한국항공우주 보내셨습니다. 매수가가 27,500원, 비중이 50%로 적지 않으시고요. 장기로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전체가 대형주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기 전자업종이나 그 다음에 또 최근 자동차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만 매기가 좀 몰리고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은 거의 대부분 다 정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요번에 이런 상황들이 참 극히 좀 드물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만큼 강하면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 매수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특별히 뭐 하자가 없고 또 문제 삼을 부분도 없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저평가라는 부분도 인식이 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경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수급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황도 괜찮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번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요소가 많았지만은 대형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주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로 대형주를 포기해버리고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은 정시태만을 하신 분들은 손해를 복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난 대형주 할 거야 안정적이니까 그게 좋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계속 손해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그 거품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시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를 끌고 가시되 종목이 좀 강한 쪽도 같이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볼 종목 문자 종목 중에서 신화인터텍인데요. 신화인터텍 매수가가 4,325원, 비중은 10%십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요. 3015님이요. 네, 우선은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속적인 그 차트의 흐름을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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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계속 추세대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결국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점점 감소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 전략을 하시면 매도 전략을 쓰시고 오히려 종목에 대한 교체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구간뿐만 아니라 작년 2011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이 종목은 그런 낌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차트는 올라가는 듯 하다 보니까 계속 추세대를 맞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 근데 이 경우와는 좀 틀립니다. 주가가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과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을 좀 지키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는 좀 재미난 장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실적이 저평가된 종목이나 혹은 기초체력 펀더멘털에 대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의 어떤 특정한 부분, 특정한 이게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 게임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오히려 종목 교체가 올바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4,325원 이 구간대에서는 한번 매도에 대한 고려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0089님께서 이녹스 문의하셨는데요. 24,400원에 3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물으셨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급락했다가 오히려 더 급락한 거를 다 만회를 하고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애플 수혜주라는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 종목이 항상 그렇습니다.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은 단기 악재가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예. 그보다 더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결국 더 올라가게 되고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 수급이 안 좋은 종목들은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지고 반등은 또 눈꽃만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녹스 같은 경우는 반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을 예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듯 하고요. 목표가는 약 한 2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23,000원 보시고 만약에 거기를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신고가 영역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고 또 상황도 분위기도 좋고 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게 되는 거고 뭐 26,000원이 될 수도 있고 3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장 분위기가 좋고 종목이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는 그 주식을 섣불리 포기해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갖고 가보시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엑토즈 소프트 봐드릴게요. 오늘 11% 급등해서 종가가 36,000원대가 나왔는데요. 이 엑토즈 소프트를 17,850원에 잡으신 분이 계십니다. 비중이 10%시고요.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9920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좀 보유에 대한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예.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어떤 하나의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가파른 상승을 했었고요.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또 게임 관련주,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가는 종목만 지금 계속 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또 가미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보여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뚜렷하게 그런 기관 투자들의 집중적인 매수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엑토즈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와 같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아마 꾀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중이 매수가는 정말 좋으신데 비중이 좀 적으시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현재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비중을 건드리지 마시고 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좀 한번 눌림 자리를 주었을 때 그때 한번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가는 종목들만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아직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신고가 영역이 계속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적으로 또 진출을 하면서 또 영업적인 매출적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 속에도 일단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 시장의 경기 방어를 해주고 있는 투자 주체가 기관 투자자라고 봤을 때에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단기 전 고점 2009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자리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대를 한번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면서요. 우선은 전체적인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한번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면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4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또 많이 난 반면에 장기 투자했는데도 종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봐드릴 종목은 한진인데요. 24,800원에 20%를 들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자가 되셨겠지만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져가도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5450님께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위원님. 네, 현재로서는 보유하시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가져가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종목이 이제 돌려 세우려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강한 반전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세를 타는 종목들은 좀처럼 반등 시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기다리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차라리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앞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셨지만은 가는 종목만 가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의 진행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장 상승이 나올 때도 역시 그런 현상이 짙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좀 더 진행이 한쪽으로만 쏠린 현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분히 기다리시는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보유하시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5720님께서 뷰웍스 문의를 하셨는데요. 인천에서 보내셨고요. 뷰웍스를 1,50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되는 건지 행복한 고민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투자플러스에 나와서 뷰웍스를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14,500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뷰웍스가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또 여기서 또 영업적인 부분들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의료 정밀 기기 쪽으로 또 바이오 또 제약 이렇게 의료에 관련된 그 업종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뷰웍스 같은 경우에도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우선은 이 종목 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 속에서도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뚜렷할 만한 조정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일단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 14,500원 구간대에 왔을 때는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은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은 주황색 선을 타고 가는 게 지금 21선인데요. 이 21선을 한번 지금 이격이 너무 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로는 달릴 수는 있지만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시 한번 그 이격을 확인하러 가는 그리고 심자리를 찾으러 가는 구간대를 찾으러 가는 수도 있는 만큼 일단은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14,500원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21선을 기준으로 한번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9002님께서요. LG화학을 문의 주셨습니다. LG화학 사신 가격이 31만 9천 원, 비중이 많으세요. 40%신데요. 오늘도 주가가 내렸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매수가는 갈 수 있겠는데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매수가에 도달하는 건 뭐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주가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매수 종목이 너무 한정적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사기가 부담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좋아지겠지 해서 안 좋았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시도해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요즘 더 중요하게 말이 나오는 부분이 이 얘기인데 증시에서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실례로 2010년도, 2011년도 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도 우리가 흔히 이제 그때도 차화정이라고 해서 그 관련주만 지속적으로 2배, 3배씩 오르는 상황을 만들었었지 그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상승이 안 나왔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매수가 많이 몰리는 종목들을 보면 주로 IT나 전기 전자 계열 종목들이 많이 매기가 몰립니다. 사실 IT 쪽이 움직이면은 자동차나 조선이나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는 또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학주들도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고 상황을 뭐 특별히 나쁘게는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선 당장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으로 나중에 반등을 줄 때 좀 교체를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재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 왔을 때 정리가 맞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일단 교체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화학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한솔 홈데코 봐드리겠습니다. 1,580원에 20%를 사셨는데요.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 상담 좀 잘 해주십시오. 3015님께서 적으셨어요. 지금 1,580원이면은 한 2010년도에 약 한 2년 정도 더 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상당히 이뻐졌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이 많이 붙지는 않은 상태이긴 하겠지만요. 지금 주가가 2012년 1월달 기준 저점 대비로 계속 견고하게 저점을 다져주고 있고 또 이동평균선도 지금 계속해서 수렴이 되고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방향성을 한번 탐색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솔홈데코에서 들어오고 있는 어떤 재료, 그러니까 특정 어떤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솔홈데코는 1,200원 기준으로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가가 1,500원이시라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1,300원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평균 단가를 한 1,300원 이하까지 한번 맞출 수가 있다라면은 오히려 한번 이번 기회에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더라도 한번 비중을 한번 좀 늘리셔서 전체적인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1,300원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평균 단기 목표가는 1,500원을 제시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보시고 오히려 1,200원 구간대에서는 저가 매수 그리고 평단 조절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솔 홈데코는 오늘 참 문의 잘 주셨는데요. 여유가 좀 있으시면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목표가 1,500원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볼 종목 LG인데요. 앞서서 LG화학 봐드렸었는데 LG는 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LG를 62,000원에 15%, 단기, 장기 둘 다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다고 3861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주회사 LG는 LG화학과 좀 다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수급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예. 진행은 좀 더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아주 매기가 막 확 몰리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단기로 보시는 편이 좋을 듯해요. 예. 하지만은 이제 대형주는 사실 대형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를 짧게 했는데 그 뒤에 진행이 훨씬 좋더라 해서 거기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주는 어차피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싶으면 다시 매입을 또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면 하루 이틀 만에 꺾어져 버리거나 하루 이틀 만에 방향이 바로 바뀌어 버리면서 대응을 할 틈을 안 준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LG는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 단기 목표가는 67,000원에서 67,500원 정도를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력 업종인 화학이나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진행이 좋아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7만 원권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LG의 상승이 화학 업종보다는 전기 전자라든지 다른 여타 업종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 듯한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5680님께서 이루온 문의하셨고요. 매수가는 3,000원 30%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설정 알고 싶다고 좀 짧게 봐주세요. 네, 우선은 이 종목은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오히려 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최근 한 4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요. 차트 움직임이 박스권이었습니다. 2,000원 구간대부터 2,000 얼마입니까? 한 2,700원, 2,800원 수준까지 계속 잦은 박스권대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 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500원 밴드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2,500원 기준이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주가는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짧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단기 목표가는 3,500원까지 가능해 보여요.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 지금 대부분이 코스닥에서 급등이 나오는 이전에 보여주는 패턴 자체가 지금 이루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현재 대부분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초기 패턴 시세가 현재 이루온처럼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한 3,500원에서 3,6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구간에서 한번 단기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양승무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8월도 두 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9월의 첫 시작을 투자 전략 세미나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서울경제TV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엽니다. 센플러스 지금 제 왼편에 앉아 계신 양승모 전문위원께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시는데요. 이번 주 주말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의도 하나손해보험 강연장에서 2012년 하반기 시황 분석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진행이 된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